며칠 전 EBS에서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상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문구는 그겁니다. 정부가 돈을 나눠줬는데 내가 가난해지는 이유. 정부가 계속 화폐를 찍어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원래의 그 가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제 재정적으로 내가 타격을 입는다. 예,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EBS에서 굉장히 합당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경제적인 이제 교육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EBS는 별다른 얘기 없이 그 영상을 막 수정하고 고치면서 편집하면서 다시 올리더니 뭐 나중에는 아예 그냥 영상을 내려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해명이나 특별한 어떤 뭐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약간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댓글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 그 영상을 정치적인 의도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EBS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냐, 뭐 EBS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공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예 EBS가 영상을 내려버리니까 와, 역시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입장은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며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은 갈등과 그 다음에 분란이 크게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의도가 크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입니다. 가장 특수한 상황이 분단 국가이고, 그래서 북한을 정치에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른 정치적인 이념이 좌우가 너무나 크게 갈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갈등은 크게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부가 돈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원화 가치가 녹는다라는 말을 그냥 정치적인 의도로 인식하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생각을 맞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상식은 상식일 뿐이에요. 상식은 상식일 뿐인데 점점 이것이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점점 우리는 그 상식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원화 가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 모든 것도 어떤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며칠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학부모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자라는 취지로 학부모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보호자 1, 보호자 2, 엄마 아빠라는 표현도 다 버리고 그렇게 표현하자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공문의 내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치적 표현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정치적 발언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를 부모라고 하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도 하지를 못하게 한다면, 게다가 표현을 보호자로 해야 된다 라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라고도, 그 다음에 반대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부동산도 정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제된 표현으로 해야 된다, 약간 순화해서 해야 된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문제도 어떻게 그냥 환율 문제를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정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표현을 달리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환율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그저 상식적인 표현에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표현이 되므로 사람들이 그 문제 제기에서 입을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이 영상의 질문이에요. 이 얘기도 정치 얘기, 그러니까 하지 말고, 저 얘기도 정치 얘기 하지 말고, 저 얘기도 정치 얘기.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만교회가 문 닫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정치 이야기일까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정치적인 표현일까요? 교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주에서는 여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토론의 주제예요. 여자가 무엇이냐? 여자가 뭐긴요?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XX 염색체를 가졌으며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자예요. 그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토론 주제예요. 과연 여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제는 고인이 된 찰리 커크가 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토론을 했는데 결국 진정한 답을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가 자꾸 사라져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자꾸 사라지고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차단됩니다. 미국에서 또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 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남자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그걸 청문회에서 물어볼 만한 일인가요? 그냥 상식 아닙니까? 남자는 임신 못해요. 그런데 그 의사가요, 대답을 못합니다. 거기에 확실한 답을 못해요.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임신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에 왜 그렇게 혼란스럽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세상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냐고. 그게 뭐 잘한 말입니까? 그냥 상식적인 말이죠. 잘한 말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말인데 왜 거기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올까요? 대한민국도 상식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상식은 그냥 상식일 뿐입니다. 상식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는 솔직히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도 가정 무너지는 거 순식간일 겁니다. 엄마를 엄마라도 부르지 못하는 거 순식간일 겁니다.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거 순식간일 겁니다. 여자를 여자라고 못하는 것도 순식간일 겁니다. 남자를 남자로 말하지 못하는 것도 순식간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도 순식간일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일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헤롯 왕은요, 자기를 거의 메시아로 지칭이 섰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가 태어났거든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요. 진짜 메시아가 태어났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진짜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조심해요. 왜냐?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진짜 메시아인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영접하지를 못해요. 너무 정치적 이야기니까 이 얘기도 못하고 저 얘기도 못하고 저 얘기도 못하고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말 못해요. 그렇게 가면. 상식은 상식입니다. 신앙은 신앙입니다.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로 오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순화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를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타협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정사와 권세가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남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아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단순히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헤롯 주변에 있는 성경학자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감히 나서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시에 본인이 왕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제 오해해가지고 자신의 목이 다칠까봐 얘기를 못했죠. 그렇게 헤롯을 아무도 안 맞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냥 천사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헤롯의 그 명에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헤롯이 동방박사의 그 말한 그 시점에서부터 2살 아래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끔찍한 일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 한 명이라도 막았으면은 모든 아기들이 안 죽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2살까지 범위를 확대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만약을 한번 전제를 해보긴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 성경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예언이 다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을 전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꼭 그렇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의도로 받아들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을 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정치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일 수도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자유를 무너뜨리는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디 이 상식선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상식도 정치에 물들어 있는 요즘, 상식선에서 빨리 정치를 몰아냈으면 좋겠고요. 신앙을 얘기하는데 신앙선에서도 정치가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식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